저 같으면은 수술해서 한 번에 탁 나올 수 있는 거를 시술을 계속 계속 시키시잖아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 부모님은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떨 때는 먼저 제 부모님도 하셨고, 저는 왜냐하면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허리 수술의 절대적인 꼭 해야 되는 적응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소변장애나 다리 힘 빠지는 마비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다른 치료해도 안 나아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때 해라. 딱 두 줄입니다. 그 외에는 적응증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구조가 그래요. 척추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 여러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기차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실까? 허리 수술하면 재발이 있다는데요. 내지는 또 수술하면 또 다른 마디 안 좋아진다면서요? 막 이런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릎처럼 표현이 그래요. 갈아 끼면 이거 다를 때까지 쓰면 되는데, 허리는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움직이는 유기적인 거거든요. 여러 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술해도 디스크가 꺼내도 남아있는 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예 다 안 깔아도. 그렇죠. 왜냐면 요것도 이제 쿠션 작용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만 비정상 나와 있는 것만 제거를 하게 되면 요 구멍으로 또 쿠션 작용하다가 이게 또 안 그래도 나오는 마당에 비정상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재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쇠를 받거나 하게 되면 거기가 너무 땅땅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뻣뻣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뻣뻣하게 이제 위아래 관절에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돼요. 그러면 또 위에 마디. 그래서 결국에는 3년에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 마디씩 계속 수술해서 나중에 철길처럼 되는 분들이. 미국에 있을 때 허리 수술 20번 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야 이거 한 번 허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거는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 아니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술이나 아니면 약만 먹어도 되는 환자가 있다면 그 교집합이 굉장히 커요. 허리는 그 교집합이 제가 볼 때는 한 70%, 80%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그 교집합을 해결함에 있어서 수술까지 간 거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얻고 한 번 더 해봐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적극 추천하는 거죠. 몇 번까지 수술할 수 있을까요? 수술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시술은 사실 몇 번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술을 했을 때, 특히 신경 성형수술 해서 이제 좋아지는 기간이 짧으면 그냥 수술 받는 게 낫다고 하고, 근데 만약 보통 이게 몇 년 이상 좋아졌다고 하면 구태여 바로 또 수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3개월을 이제 기간으로 잡아서 그 이전에 바로 재발하면 그냥 그때 이제 수술을 받는 게 낫다라고 이제 환자분한테 권해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해서 바로 수술할 수 있지 못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비수적인 치료를 최소한 3개월 이상 하고 나서 증상이 없다는 게 인정이 돼야만 우리가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바로 하면 보험이 안 되는 다 건가요? 삭감입니다. 삭감입니다. 시술을 권하는 게 진짜 환자를 위하신 거네요, 정말. 우리 김홍 선생님은 부모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같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신경성형술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를 그냥 각각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이제 허리 모형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이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쭉 들어가서 아까 말한 이 병변까지를 이렇게 이제 쭉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 타고 들어가서 이제 구멍을 쭉 해서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병변이 있는 거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늘어붙는 겁니다. 유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어머니 거기가 많이 우스갯소리인데 떡져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극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보면 그냥 걸으려고 하면은 계속 자극이 돼갖고 그냥 땡겨갖고 그냥 걷다가 쉬어야 돼, 땡기고 재려고 애렴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게 유착이 돼서 자극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거기까지 쫙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끝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거기다 약만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병변 사변을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끝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를 차차차차 그 병변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를 실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유착 방리, 떡진 걸 풀어준다는 거죠. 풀어주고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어요.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약도 있을 거고요. 신경의 유착을 방리하는, 떡진 걸 풀어주는 약도 있을 거고, 씻어내는 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약을 넣어서 화학적으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계적으로 풀어주는 것과 동시에 약을 이용한 화학적인 게 듀얼로 양방향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신경 성형술이에요? 성형술을 이렇게 깎고 예쁘게 만드는 거 맞다. 이거 성형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외국에서 처음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직역을 하면 되게 우스워요. 이게 허리 주사도요. 우리가 신경 주사라고 하지만 그게 블락이에요. 신경 차단술이에요. 이게 원래 명칭으로 하면 신경 차단술하면 어르신들이 내 신경을 차단시켜서 마비시키려고 그런다고 뭐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블락을 이제 직역하다 보니까 이게 뉴로플라스티라고 그러거든요. 뉴로 신경 플라스틱. 우리가 성형외과를 플라스틱이라고 하니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직역하다 보니까 신경 성형술을 그래서 저희는 그냥 유착 방리하는 거예요. 시술로 유착 방리술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보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네,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꼬리뼈로 들어가면은 감으로 하는지 와 맞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특수 엑스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 시암이라고 하는데 그 엑스레이가 있어서 그 레벨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보면은 하얗지만 여기 끝에가 있는 좀 약간 이렇게 메탈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끝을 우리가 점점 찾아 들어가면서 이 끝에 우리 주행 방향, 이게 움직이는 방향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촉 찾아 들어가서 4번, 5번이다, 2번, 3번이다 그쪽 쭉 보면서 아 여기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다 찾아가는 게 실시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물론 또 이제 이거의 시술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피부 마취만 하기 때문에 이 환자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서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해요? 예, 멀쩡한데 그래서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 그냥 재워줘. 뭐 차라리 그냥 자고 하는 게 낫지 왜 무섭게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하는데 보통 한 10분 이내로 끝나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어머니 이런 말 해서 내가 거기 아팠던 데야. 느낌 와. 찌릿하게 와. 거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에서 어머니 너무 아프고 뭔가 이상해 하면 우리가 조금 빼고 다시 찾아들어서 이게 피드백이 중요해서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거기 발끝까지 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어머니 5분만 눈치를 끈 감고요. 저랑 하면 제가 근데 물론 아프면 안 아프게 하면서 제가 막 가는 게 아니고 안 아프면 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술 10분밖에 진짜 안 걸리는 거예요? 10분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고 더 많은 레벨이 있지만 보통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5분에서 한 10분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짧은 좋긴 한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수술실에 그렇게 누워 있는데 10분 만에 덜렁 끝나면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10시간짜리 수술 받으실래요? 30분짜리 수술 받으실래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또 그러니까 시술을 받았는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하자고 하느냐.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우리 경막의 신경 치료 이제 그런 거랑은 이제 완전히 틀린 게 그런 경막의 신경 치료 같은 경우는 그냥 주사 맞아가지고 이제 먹는 약을 그냥 뿌려준 거예요. 어디가 가는지 모르게. 주사로요? 네, 그 블록이라고 하는 게 경막의 그 스테로이드 주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뿌려주는데 사실은 이 신경이라는 게 특히 척추 같은 경우는 뭐 1번 신경, 2번 신경, 3번 신경, 오른쪽, 왼쪽 그리고 그것도 뭐 지나가는 쪽에 아니면 가운데 쪽에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뿌려보면은 약이 가는 부위도 있고 안 가는 부위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부위도 있고 없는 부위도 있고 또 그렇거든요. 더구나 이런 그 경막의 신경 그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맞고 나면은 주위에 유착이 돼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어요. 3번째 맞으면은 그냥 물 맞는 거나 똑같이 효과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이게 조금 병원마다 아니면은 시술하는 분의 스킬에 따라서 이제 막혀 있는 거를 제대로 뚫어주느냐 아니면 어디가 막혔는지를 확실히 안 다음에 그쪽을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난 저 병에서 이렇게 치료 받았는데 효과 없는데 또 하냐고 하면은 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 병원에서 치료한 거랑 뭐 틀립니다. 뭐 제가 더 잘합니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우리 김홍식 의원님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환자한테 말을 할 때 이제 이 정도면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증상이죠. 뭐 MRI는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그림일 뿐이라고 하고 어머니 증상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MR을 보거나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거를 시술을 한 번 더 해서 그쪽 부위를 좀 풀어주면 좀 나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또 설명을 하고 어머니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요즘에는요 많이들이 이제 홍보 때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제 서로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합의해. 왜냐면은 환자랑 의사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가가 미심쩍고 하면 좋으려고 더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고 라뽀가 쌓인다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신뢰가 쌓이면 당연히 어머니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서 좋게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술에 거부감에서 우선은 약 먼저 드신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것도 좀 알려주시는 게 이런 치료를 받는데 미리 좀 준비하고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분명히 있죠. 이게 이제 뭐 완전하게 살을 째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은 훨씬 덜 하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런데 좀 째도 그냥 대부분 그냥 밴드 붙이면 낫지만 간혹 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게 되면 부작용의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허리에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미세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조금씩 손상을 받으면서 좀 혈종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피떡 선지 같은 게 좀 고이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신경을 자극하는 수가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흡수가 되지만 너무 그게 큰 경우에는 이제 그게 너무 심해서 이제 후속 조치로 뭐 수술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한테는 한 번도 없었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그리고 혹시 이해하실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염증, 감염 그런 것들도 이제 항상 우리가 항상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일회용으로 쓰고 항상 깨끗하게 도포를 해도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신경을 좀 뭐 건드려서 손상을 입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수술적 치료처럼 아까 말씀드린 살을 째고 꼬매고 뼈를 깎고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사실 일회 치료를 안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기우라고 이제 기우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보면은 이제 시술 받고 나서 이제 신경이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 일시로 더 아픈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했는데 뭐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하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아주 정말 위험한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거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돼 있고 또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바로 복귀가 가능한 거군요. 학교 가면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이제 그 걷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시고요. 보통 그래도 저는 항상 한 1, 2주는 좀 조심하시라고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너무 좋아지니까 안 하던 운동을 이제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질 테야 해가지고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6주나 3개월째 보고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하세요 하는 건지만 좀 좋아졌다고 이번 기회에 못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안 되고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가벼운 운동들은 오케이 바로 그냥 1, 2주 있다부터는 하시라고 특히 디스크 터질 환자들 이제 그런 분들은 한 3개월까지는 운동을 피하셔야 되는데 이제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허리는 운동으로 치료한다고 싶어가지고 안 하던 운동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더 크게 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디스크가 터진 분들은 운동 같은 거는 좀 피하시고 많이 쓰는 거는 좀 피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허리 치료의 비술적인 치료, 그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비술적인 치료는 이런 신경 성형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치료도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